안녕하세요. 도쿄에서 사주 보는 남자 사주인 도쿄입니다. 사주명리학은 간지체계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천간 10개와 지지 12개 각각의 기호로 이루어진 학문입니다. 일종의 기호학인데 그 기호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내 사주 그리고 타인의 사주를 감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천간의 9번째 기호 임수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임수는 저 개인적으로 초창기 사주 명리학을 공부할 때 무척 관심 있게 공부했던 천간인데요. 그 이유는 공부를 하면 할수록 임수에 대한 의미와 잠재력이 너무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 오늘 설명해 드릴 테니 끝까지 시청하셔서 내 사주에 있는 임수의 잠재력과 임수를 어떻게 사용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 다루어 보겠습니다. 또한 영상 중반부에서는 임수일간 여러분께 세상살이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도 함께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임수의 글자를 유심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저는 임수를 보면 임금왕자를 떠올려 봅니다. 윗부분에 획이 약간 삐뚤어져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거의 흡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보시기엔 어떠신가요? 여러분, 옛날 시대에는 왕은 한 명이었죠. 요즘으로 보면 대통령이나 한 국가의 수장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한 국가의 왕이 두 명일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임수를 유일무이한 존재라고 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뿐이고 둘도 없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그만큼 특별하고 독특한 존재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공부한 수리매화 역수에서는 각 천간별로 숫자가 배당되는데 후천수로 임수를 1로 해석합니다. 후천수가 나와서 하는 말이지만 임수와 천간합을 하는 이 전 시간에 소개한 종화는 후천수가 2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의 독보적인 대기업 삼성, 이 삼성의 브랜드를 보면 대단히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회사임에는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왜일까요? 유일무이한 수, 이래 인류가 만들어낸 기술을 상징하는 숫자, 정화의 숫자죠. 정화의 숫자 2가 만나면 3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삼성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삼성은 지금까지도 한국에서는 유일무이한 대기업이고 주로 취급하는 아이템도 이 기술집약 상품이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삼성이 자동차를 생산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자동차는 잘 안 된 이유는 자동차는 금기운에 해당되는 아이템이고 임수와 정화는 주로 정보, 디지털, 통신과 관련된 속성이어서 그렇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자, 좀 더 설명을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의 성장 과정을 떠올려 보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죠. 그리고 열매가 땅에 뚝 하고 떨어지는 단계가 천간의 신금의 단계라고 한다면 다음 임수 단계는 땅에 떨어진 열매의 가육이 다 썩어 없어지고 씨앗만 남은 상태, 그리고 그 씨앗이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상태가 바로 임수 단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즉 기운이 감추어지고 사라진 상태가 됩니다.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보면 기운이 감추어지고 안 보인다는 것은 밝음이 아니라 어둠을 의미합니다. 안 보이는 무대의 뒤는 국내가 아니라 해외가 되기도 합니다. 어두우면 불이 꺼진 상태이고 불이 꺼지면 육체적인 어떤 활발한 활동보다는 주로 정신적인 행동이 발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탐구하고 연구하고 그래서 정신활동이 되기도 합니다. 땅에 떨어진 씨앗 안에는 감나무 씨앗인지 귤나무 씨앗인지 등 이 각각의 유전 정보를 동그란 형태, 씨앗 형태로 압축된 모습으로 존재하는 것이죠. 압축이 되어 있다는 것은 작은 공간에 무수한 정보가 들어있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임수는 요즘 시대의 정보통신과 더불어 지식이나
지혜를 의미합니다. 압축이 되어 있고 어두우니 활동적이지는 않지만 그 모양이 가장 동그랗게 씨앗처럼 압축이 되어 있으니까 유일성, 독창성, 개성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 가령 월간에 임수가 있다. 이 사주 명식의 말이죠. 월간에 임수가 있다. 그러면 월간은 주로 직업적 특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임수가 있다. 그러면 만약 은행원이다. 뭐 직업이요. 그렇다면 유일무이한 숫자 1, 하나의 의미처럼 하나은행을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회 속성의 은행이다. 그러면 외환은행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식으로 비유해서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임수가 있다고 해서 은행 다닌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제가 설명을 해드린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수는 유일, 하나, 해외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면 정말 해외에서 직장을 다니고 있다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유일하고 독창적이고 해외적인 모습으로 말이죠. 만약 내 사주 원국에 임수가 있다면 본인 가족 구성원이든지 아니면 본인이 해당될 수도 있는데 가계 구성에 없는 직업 환경이나 주거 환경을 이루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다들 서울에 사는데 혼자 제주도에 살고 있거나 다들 일반 직장인인데 혼자만 예술을 한다거나 다들 국내에 사는데 혼자만 해외에 산다든지 공부를 해도 특이한 저처럼 사주 명리학이라든지 특이한 독창적인 공부와 인연을 맺는다든지 왠지 외계인처럼 조금 별도의 해석이지만 별종처럼, 그러니까 별종이라고 하죠. 이런 외계인 별종처럼 지내는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물론 세부적인 업무적인 속성은 다룰 수는 있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런 환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는 독창적이고 개성적이고 해외적인 특성이 그대로 임수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임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게 본성입니다.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고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사주명리학에서 이걸 천간역마라고 봅니다. 사주인 도쿄 저도 천간에도 역마가 있다고 해석하는데 대표적으로 을목과 임수를 천간역마로 봅니다. 우리가 바다나 호수를 보면 표면적으로는 고요하고 잔잔해 보여도 그 물길 속은 빠르게 흘러가는 곳도 있고 천천히 흐르는 곳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뭐가 되었던 간에 고요함 속에 끊임없이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지구상의 모든 길은 바다로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통하는 것이죠. 여기서 사주 해석에 활용할 것을 이야기해 보면 임수는 해외이고 역마이다. 수라는 기운 자체는 미지에 경험하지 못한 세계를 의미합니다. 비가 내리면 모든 물들은 바다나 호수로 모이게 되고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바다는 흘러가며 이런 많은 경험을 축적하게 됩니다. 이러한 물들은 각각의 경험들을 외부로 전달하고 이렇게 받아들이죠. 그래서 임수가 내 사주 원국에 있다면 박식하고 시야가 넓으며 지혜가 있는 사람이라고 봐도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일본에서 내리는 비, 한국에서 내리는 비, 이 비가 다 똑같을까요? 환경이 다르니 당연히 똑같은 빗물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빗물이 바다에 모여 하나로 섞여 이렇게 교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유통이 되고 무역이 됩니다. 좀 더 유식하게 말씀드리면 시장경제, 경영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사주에 임수가 있다면 직업적 속성이 해외와 관련된 무역업, 유통업, 관광, 통역 이런 것과 인연할 수 있고 거기에 정화의 기술력이 포함되면 인터넷,
디지털 세상, 정보 지식 세상에서 활동할 수 있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임술은 정화를 좋아합니다. 어두운 환경, 임술을 정화가 길을 안내하게 되어 새로운 목이라는 어떤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앞에 말씀드린 삼성을 떠올려 보시면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임수가 있다면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시장이 있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네, 시장이 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내가 기술이 있다면 기술을 팔 수 있고, 지식이 있다면 지식을 팔 수 있고, 내가 팔 물건이 있다면 물건을 팔 수 있고, 더 나아가 나란 존재, 내 힘을 팔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나란 존재를 팔 수 있는 시장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요즘 같은 정보, 디지털, 인터넷 시대에는 임수가 곧 이런 시장과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수, 어둡고 눈에 보이지 않고 해외 역마 직업이라면 더더욱 이런 환경을 활용하면 임수의 활용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수기운이 많거나 그러면 자칫 목적성을 상실하거나 자신의 정체성, 목적의식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수가 나면 모든 것들이 떠내려 가게 됩니다. 목적지도 모른 채 말이죠. 그래서 내 사주에 수기운이 강하면 반드시 자신만의 특수한 분야,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랑, 유랑자 같은 삶이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수는 범람하면 이 홍수가 됩니다. 이때 목기운이 의지가 약해지고 화기운의 판단력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홍수가 나면 나무고 집이고 다 떠내려가는 의미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마디로 물이 넘쳐 흘러 이 제방이 없는 모습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사주에서는 천간의 5번째 기호 이 무토가 임수에게는 관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물이 더 이상 범람하지 않게 강한 구속력을 갖게 하는 모습인데, 대체적으로 직업적으로 특수한 업무나 권력성 업무,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돈도 권력성 업무로 보기 때문에 금융이나 회계 업무 등을 통해 업상 대체를 이렇게 해서 살아가야 삶에 장애가 없습니다. 특히 강한 수기운을 가진 여성의 경우에는 목화가 식상과 재성입니다. 그래서 임용, 교육, 의류, 옷이죠. 디자인, 의학, 방송, 통신 업무를 통해 이렇게 수기운을 빼내는 것이 좋으며, 만약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면 배우자가 이런 직업성과 인연 있는 사람과 만나는 게 좋습니다. 만약 내가 겨울생의 임수다, 그러면 겨울에는 만물이 생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살기가 강한 시기이므로 이렇게 권력성, 의료, 법률, 금융, 그리고 여름생이라면 문화나 문명, 예술, 지식, 철학, 봉사, 할인업 등이 유리합니다. 우선 배우자 이야기가 나와서 하는 말인데요. 수는 생명의 근원인 씨앗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애정사로 봅니다. 우리가 한번 자연을 한번 상상해 보자고요. 씨앗이 자라서 식물이나 나무가 됩니다. 이것을 천간합의 운동성을 보면 임수와 정화가 이렇게 결합해서 목이라는 생명을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임수라는 이 씨앗이 곧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고, 남자라면 정자이고 여자라면 난자, 이 씨앗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 사주에 임수가 있고 지지가 해자축, 밤의 물상에 천간에 정화가 떠 있다면, 앞선 시간에 말씀드렸죠. 정화는 홍등을 의미한다고, 유흥이나 밤사업과 인연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중에는 이 성욕이 발생하게 되는데, 생명을 탄생시키기 위한 것이 이렇게 과하면 이것이 성욕이 되고 자칫 문란한 성생활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주에 수가 많다고 해서 무조건 성욕이 강한 것은 아닙니다.
앞서 말한 대로 화가 있어야 성욕이 크게 나타나게 됩니다. 정화, 화기운처럼 말이죠. 세상은 화기운, 이 연애, 문화, 예술, 방송, 오락, 게임, 스포츠 등이 지배를 합니다. 이때 성욕이 발동되고 소비의 노예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주에 가령 정화와 임수가 합의된 구조가 있는데 겉으로는 다정다감한 모습으로 보여질 수 있으나 천간은 외부로 이렇게 보여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지가 예를 들어서 원진이나 형살이 있거나 그러면 애정사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이 있다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정입합이 된 사주 구조는 이 절제된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내가 만나는 사람이 정임합이다. 그러면 다정다감함에 이렇게 홀려서 너무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내 사주에 혹은 대운에서 임수가 있다면, 가령 연간에 임수가 있다면 이른 나이에 애정사가 있다고 봐도 되고, 대운도 임수가 들어올 때는 애정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때 내 사주 화기운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이것이 단순한 단기적인 연애사인지 아니면 결혼으로 이어질 애정사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다만 임수 자체가 흐르는 것이 본성이므로 절대 초년의 대운이나 연간에 임수가 있다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슬픈 애정사로 마무리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임수는 정착이 아니라 흐르기 때문에 만약 여성이라면 너무 이른 나이 일찍 결혼을 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우리가 배우자 자리가 어디죠? 일지죠. 그러면 궁성롱에 따라 나이를 보면 대략 30대 중후반이 되는 것이 좋겠죠. 만약 임수일간이 세운에서 임수를 또 본다는 것은 이 애정사를 만들기 때문에 결혼으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른 결혼이라고 하면 일찍이죠. 20대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혼은 좋지 못하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내 사주에 임수가 있거나 임수일간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살아가실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몇 가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잘 인지하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나 세상살이 할 때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임수는 유일무이한 성분입니다. 그래서 독창적이고 개성적인 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교육이나 의류, 디자인, 예술, 임의용, 어학, 방송, 통신 등에 특화된 기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멋대로 흘러가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한마디로 헛일에 인생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수는 지식과 지혜를 상징하는 기운입니다. 만약 내가 초년에 학문이나 글 공부가 부족하거나 혹은 공부를 하지 못했다면 해외나 시장 체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물류업, 유통업 등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해외에 가서 이런 일을 하거나 해외와 손을 잡고 일하는 것이 물질적인 보상이 훨씬 좋습니다. 해외가 어렵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적인 속성, 만약 내가 일을 구하고 있거나 사업을 생각하고 있다면 이런 환경을 고려하시면 되겠습니다. 임수는 시장의 흐름을 볼 수 있는 안목 있는 일간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될 수 있는 인자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경금, 신금, 이 다음으로 오는 글자가 임수입니다.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경금과 신금은 총이나 칼, 이런 무기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임수는 바로 전쟁터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살면서 주변 인간, 물건을 잘 정리하고 살아야 삶이 전쟁터가 되지 않습니다. 대체로 임수일간 분들이 정리나 정돈이 잘 안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항상
삶이 전쟁터 같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과거 임진왜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인년에는 이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는 이유가 왜 그런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임수일간, 특히 신약한 임수일간 여성분은 토가 관성이니 남성 때문에 자기가 갈 길이 막힐 수 있으니까 항상 유의해야 합니다. 단순한 애정사에 끌려 결혼하는 것은 오히려 이게 결과적으로 파국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수는 본성 자체가 흘러야 합니다. 물은 흘러가는 성질이니 한 곳에 머무르는 것을 싫어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를 고를 때는 배우자의 직업이 유동성이 많은 직업성을 가지고 있거나 별종이거나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독창적이거나 해외와 관련성 혹은 국내라면 섬이나 항구도시 출신이 좋고 아니면 해외 속성의 배우자가 좋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것도 아니라면 직업적으로 내가 이런 환경과 관련성 있는 직업을 업으로 삼아야 좋습니다. 상대가 토가 너무 강한 명식은 이렇게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반대로 수기운이 강한 명식일 경우에는 이 강한 임수일간은 연애 결혼보다는 소개나 중매를 통해 만나는 것이 오히려 훗날 안정감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무토, 이 토의 기운에는 중재와 포용력, 안정감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수가 강한 임술간이다 그러면 연애 결혼보다는 중매 결혼을 추천드립니다. 다섯 번째는 수는 우리 인체에 영향을 담당하고 있는 음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가령 성욕이 불만이 느끼게 되면 이 식욕으로 막 먹는 걸로 풀기도 하는데 자칫 건강이나 비만으로 이어지게 되고 이게 건강에 무리를 가져다 줄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꼭 주의를 하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는 화기운이 재성이 되기 때문에 성급하게 무리한 투자나 투기는 반드시 속패합니다. 주로 자산은 문서형 자산이 장기적인 안목으로 하는 이 자산군이 좋고 무토가 있어야 수의 범람을 막을 수 있듯이 임수일간은 항상 조상을 잘 모셔야 땅복, 이 부동산 복이라고 하죠. 재산복이 좋아집니다. 일곱 번째는 임수일간이 임수운을 만나게 될 때는 원초적인 이 욕망이 강해질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계획성 없이 처신을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애정사나 외도, 식탐, 성 관련 문제에 유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해야 뒤에 가서 후회가 없습니다. 수는 애정사이고 이 파도가 치면 반드시 애정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약 임신이 안 된 부부가 있다면 이런 시기 때는 임수운에 가족 계획을 갖는 것은 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여덟 번째는 신약한 임수일간은 물이 마르지 않기 위해서는 잘 흘러야 합니다. 깨끗한 물이 되어야 결실이 따르고 꽃을 피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신약한 임수일간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있다면 규칙적으로 자신만을 위해서 여행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해외나 국내라면 항구도시를 중심으로 여행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때 좀 돈을 써 간다고 해도 여행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돈을 써간다는 것은 경금과 신금은 임수일간에게 인성이 되고 인성이 설기되기 때문에 돈을 쓴다고 봐주시면 되고 이 금기운 자체가 곧 돈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수의 원활한 흐름에 도움이 되고 또 하는 일이 술술 풀리게 된다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9번째는 천간에 임수와 정화가 있다면 사주 명리학, 심리, 상담 등에서 상당한 재능이 있습니다. 임정합은 생명을 만들어내는 애정사이기도 하지만 이 목을 만들어내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교육이나 역학, 철학에 대단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망망대해, 임수 바다에 이 정화의 등대, 등불이 안내자, 구도자의 모습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러분 사주에 임수나 정화가 있다면 그 따뜻한 온정을 사람들을 이끌고 교육하는 것에 사용하신다면 그 모습이 정말 아름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천간의 9번째 기호 임수, 여러분들의 사주에는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나요? 저는 일본에 있다 보니까 역시나 임수일간이나 임수를 가지고 계신 분들의 사주를 많이 만나뵙곤 합니다. 공통적으로 보면 국내에 있을 때보다 오히려 해외에 있을 때 더 삶이 풍요로워졌다고 말씀하십니다. 사주 명리학은 숙명론적인 학문이 아닙니다. 활용 학문이고 실용 학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임수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환경에서 활용했는지에 따라 그 결과 값은 다를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공부한 내용과 현장에서 감명한 것을 토대로 최대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 드렸는데 어떻게 이해가 잘 되셨나요? 만약 내 사주에 임수를 가지고 계시다면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사주인 도쿄가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사주인 도쿄 감사합니다.